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 축구 승무패 57회차 라리가 세리아 A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렸고 8번부터 14번 경기는 독식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부 말고 2부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승무패 56회차가 1등이 독식이 나왔죠. 2등 역시 전국에서 78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활동 중이신 멤버십 회원분께서 그래도 2등이 당첨이 되셔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2등 역시 굉장히 많은 상금을 수령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굉장히 내공이 상당하신 회원분들이 합류를 해서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통해서 제가 풋볼살롱 멤버십 관련한 상세한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에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양질의 승무패 이 컨텐츠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는 이 헬라스 베로나 대 인터밀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최종 픽으로 조금은 이변을 바치면서 무패 투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독식 분석과 현미경 분석에서 배당과 조금은 패턴적인 측면은 무시를 하고 경기 내적으로 조금은 집중을 분석을 해 드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적인 측면이나 해외 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유튜버들 분들께서는 그래도 배당과 패턴적인 측면을 조금은 자세하게 다뤄드리는데 차별점으로 축구 내적인 내용을 좀 더 다뤄드리면 풋볼살롱의 어떤 색깔이 좀 더 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축구 내적인 전술이랄지 선수들의 성향이나 이러한 축구 내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 왔었는데 제가 지난 주차를 경험을 하면서 이 투표율 1위부터 3위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부러진다는 이 구독자 멤버십 회원분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데 귀신같이 이 투표율 1위부터 3위 내에서 한 가지는 이 부러지는 그러한 패턴이 최근에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토토를 조금 사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번 57회차부터는 이 승무패 투표율 1등부터 3등까지는 조금은 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았고 이 투표율 1위부터 3위가 공교롭게도 8번부터 10번, 8, 9, 10번에 몰려 있습니다. 아탈란타, AS 로마, 그리고 인터밀란 이 셋 중에 하나가 부러질 것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8, 9, 10번에 몰려 있습니다. 마치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일본군을 조금 무찔렀었던 그런 울돌목처럼 이 8, 9, 10번이 지금 굉장히 이 물살이 요동치는 울돌목처럼 저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까지는 부러지지 않을 것 같고 한 경기를 꼽자면 저는 이 8번 경기가 조금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터밀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적은 좋습니다. 세리아 A에서 특히 챔피언스 리그가 떨어진 다음에 이 세리아 A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세리아 A 리그에서 굉장히 이 7승 2무라고 6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스페치아, 승격팀인 스페치아와의 홈 경기에서는 거의 꾸역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터밀란의 지금 콘테 감독이 굉장히 이 전술이나 선수 기용, 특히 이 백업 자원으로 있는 에릭센 선수는 아예 활용도 하지 않고 이 선수 교체나 어떤 전술적인 운용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이 경기 결과는 꾸역꾸역 얻어내고 있는데 한 번은 부러질 때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상대 팀으로 헬라스만한 팀이 없는 것이 이 헬라스 베로나가 이승우 선수가 있었던 팀인데 지난 시즌부터 이 승부패를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베로나가 특히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굉장히 쉽게 지지 않는 이 저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팀들의 덜미를 굉장히 잡는 팀인데 올 시즌 실점이 12골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 헬라스 베로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특징적인 것이 제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와 1대1로 비겼고, AC 밀란과 2대2로 비겼고, 아탈란타에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라치오에도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 AC 밀란, 아탈란타, 라치오라고 하는 이 세리아 상위권들 팀과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것이 헬라스이고, 그 중심에는 헬라스가 자랑하는 이 짠물 수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즌 이 인테르와의 맞대결에서도 홈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스가 기본적으로 이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부터 강팀들의 덜미를 잡아갔고, 올 시즌에도 지금 유벤투스, 밀란, 아탈란타, 라치오라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꾸역승 느낌이 나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최대의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 해당 경기가 지금 투표율 제 기억으로는 3등 아니면 2등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표율 1등부터 3등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부러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금은 그러한 패턴적인 측면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챙겨달라는 이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1위부터 3위를 조금 면밀히 받고, 공교롭게도 이 8, 9, 10위 마치 올돌목 마냥 이렇게 포진을 한 상황에서 그래도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강팀 킬러라고 볼 수 있는 이 헬라스와 인터밀란의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챔피언스리그 충격적인 탈락 이후에 세리아 A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탄 인터 밀란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로나가 지난 시즌부터 세리아 A,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덜미를 잡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베로나가 자랑하는 탄탄한 수비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역시 그러한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인터밀란을 상대로도 덜미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표율 1등부터 3등까지 기록적인 8, 9, 10번 경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러질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8번 경기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최근에 이 인테르가 루카쿠와 하키미 같은 선수들, 공격 핵심 자원들이 활약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밀란이 제 아무리 헬라스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특유의 꾸역승 패턴으로 승리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콘테 감독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3백 전술을 가동을 하는데, 한 골을 먹으면 두 골을 넣는다는 마인드로 경기를 펼치는 이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화끈한 경기력으로 충분히 이 화력을 앞세운다면 승리까지 꾸역승까지 잡는 패턴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로나의 도깨비다운 면모가 나오고 고점 수비력이 터진다면 충분히 최대치가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이 8번 경기는 투표율 1등부터 3등에 속한 이 8번 경기가 부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패 투폴로 한번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볼로냐 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최종픽으로 단통패 볼로냐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땐 그래도 홈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 3패 경기당 2골이라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볼로냐가 실점이 25골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다 실점 구간이 후반 61분부터 70분, 그러니까 후반 중반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아탈란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이 아탈란타가 후반 61분부터 70분에 4골이나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다 득점 1위 구간이기 때문에 볼로냐가 후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오히려 득점력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아탈란타가 볼로냐의 약점인 수비를 공략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조금 호각을 다툰 이 볼로냐이기 때문에, 볼로냐 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상대 전적 면에서 지난 시즌에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실 만한 부분이고, 문제는 20경기, 20경기로 확대를 했을 때 상대 전적에서 5승 3무 12패로 굉장히 아탈란타에게 밀리고 있는 볼로냐입니다. 볼로냐의 특징을 살펴드리면, 이 롱볼 축구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롱볼을 통한 기회 창출이 많고,
역습이나 골 결정력에서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인적인 실책도 많은 편이어서 지금 이 볼로냐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아탈란타가 자랑하는 이 강력한 화력을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화력은 조금 뒤처지지만 성적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탈란타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리버풀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을 만큼 오히려 올 시즌에는 이 원정에서 승리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로냐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직전 AS 로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로마와 맞대결을 펼쳤을 때 1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볼로냐를 5대1로 꺾은 로마인데, 그러한 로마를 홈 경기에서 무려 4대1로 잡은 이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체급 차이도 볼로냐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탈란타가 특유의 원정 강점을 발휘한다면 이 볼로냐의 취약 시간대인 후반 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아탈란타가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지금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파샬리치 선수만이 지금 아웃이 된 상황인데, 이 아탈란타의 이 파샬리치 말고도 지금 파푸라고 불리는, 애칭 파푸라고 불리는 이 알레한드로 고메즈 선수가 가스페리니 감독과 지금 불화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페리니 감독이 지금 이 고메즈 선수를 아예 명단에서 빼는 등, 그리고 고메즈 선수는 지금 이적 요청을 했다는 현지 기사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인 이 파푸 고메즈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탈란타의 화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탈란타의 그래도 백업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볼로냐를 상대로도 충분히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 볼로냐가 최근에 4경기 2무 2패로 굉장히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또한 이 주전 골키퍼와 오른쪽 측면 자원이 이탈을 했습니다. 주전 골키퍼인 스코롭스키가 부상으로 나갔고, 주전 측면 자원인 오솔리니가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이 오솔리니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볼로냐입니다. 또한 지난 토리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지금 이 토리노라는 팀이 굉장히 마탱이가 같습니다. 올 시즌 무려 31골의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력이 굉장히 허벌창인 팀인데, 그러한 토리노를 상대로도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로냐의 화력이 지금 아탈란타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리노를 상대로도 조금은 빈공에 그친 볼로냐가 이 아탈란타를 상대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백 체제에서 좌우 윙백인 이 고센스와 하테보어 선수가 굉장히 깊숙하게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이 볼로냐가 아탈란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볼로냐가 올 시즌 역습 패턴으로 득점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역습이 강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홈에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볼로냐가 아탈란타가 자랑하는 이 막강한 화력, 더욱이 최근에 일리치라고 하는 공격수가 살아난 이 아탈란타가 막강한 화력을 뿜어낸다면 충분히 이 볼로냐의 원정에서도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레한드로 고메스가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은 조금은 전력 누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볼로냐 사이드를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최종픽에서 볼로냐의 단통 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로마 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 최종픽으로 로마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아탈란타 원정에서 대패를 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이 로마가 그래도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 4승 2무로 패배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당 평균 2.5골이라고 하는 화력이 강한 반면에 실점은 평균 한 골도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로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로마의
이 득점 패턴을 보시면 이 28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화력이 좋은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데, 최다 득점 구간인 전반 막판에 칼리아리가 3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로마가 이 칼리아리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전반 중후반을 공략을 한다면 초반부터 전반전부터 기선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칼리아리와의 이 맞대결을 살펴봤을 때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고, 이 20경기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11승 6무 3패라는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 보스니아 폭격기 에딘 제코가 있기 때문에 라리가가 아니라 세리아죠. 세리아에서 제공권이 4위에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공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칼리아리 같은 경우가 강점이라고는 직접 프리킥이 매우 강하고, 문제는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약한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에딘 제코를 필두로 한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까지 강하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이 로마의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로마의 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인데, 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이 아스날 출신 미키타리안이 올 시즌 굉장히 미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골 6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3경기 연속 2골 2도움이라는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미키타리안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로마 사이드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 무자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무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 시즌 그래도 홈에서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칼리아리인데, 문제는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평균 2골로 늘어나고 화력까지 약해지는 것이 칼리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로마를 상대로 원정 고자 느낌의 칼리아리가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칼리아리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보는 것이 직접 프리킥이 조금은 매우 강한데, 칼리아리의 사이드를 조금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 로마의 약점이 개인 실책과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가 생각 없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할 경우에는 이 직접 프리킥이 날카로운 칼리아리가 한 방으로, 세트피스 한 방으로 덜미를 잡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0번 경기가, 아까 8, 9, 10번 경기가 제가 투표율이 1등부터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등부터 3등 중에 하나가 부러진다고 봐서 로마와 칼리아리 경기를 역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이 포인트를 조금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데,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키커들이 많습니다. 직접 프리킥이 매우 날카로운 키커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가 생각 없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할 경우에는 칼리아리도 프리킥 한 방이 있다는 점에서 8, 9, 10번 투표율 1등부터 3등 중에서 이변을 보고 있는데, 로마와 칼리아리 경기를 이변으로 꼽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되겠고, 반대로 제가 로마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 제공권이 굉장히 약한 것이 이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에딘 제코를 앞세운 세리아 A 제공권 4위에 빛나는 이 로마의 고공공격을 조금은 막아내는데 힘들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로마가 시즌 초반 상승세가 최근에 조금 끊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키타리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홈에서는 패배가 없다는 점에서 로마가 미키타리안을 필두로 충분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치면서 칼리아리를 압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로마가 역습과 개인기 활용이 매우 강한데, 이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역습과 개인기 이 수비에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로마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약한 것이 칼리아리인데, 로마가 세리아 A 제공권 4위이고 최전방에는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한 보스니아 폭격기 에딘 제코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칼리아리의 약점을 로마가 공략할 요소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투표율 1위 경기인데, 이 경기가 투표율 1위 경기도 심심치 않게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칼리아리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로마의 수비 취약 시간대에 칼리아리가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데 칼리아리가 직접 프리킥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 한 방으로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로마가 홈에서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이 전술적인 우위 그리고 약점이 많은 칼리아리가 로마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최종 픽으로는 로마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는 삼프도리아 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최종 픽으로 삼프도리아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2연승으로 살아난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노장 공격수인 이 퀄리아렐라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6골, 올 시즌 6골을 넣고 있고 이 퀄리아렐라 선수와 더불어서 얀크토 선수가 4골로 괜찮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2연승으로 살아난 모양새이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홈에서 이 득점력과 실점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삼프도리아입니다. 삼프도리아의 어떤 전술적인 특징으로는 이 삼프도리아의 감독이 레스터 시티를 우승을 시켰던 그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레스터가 이 제이미 바디를 필두로 한 이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삼프도리아 역시 역습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역습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사스올로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팀입니다. 세리아 A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강팀들보다도 평균 점유율이 높은데 이 사스올로가 점유율을 쥐는 상황에서 이 삼프도리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취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 투폴 여유가 있다면 폴더를 써서 투폴을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스올로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스올로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역습이 강한 삼프도리아인데 사스올로 역시 지금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 점유율 축구를 펼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축 공격수 카푸토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사스올로가 이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제가 항상 지난 시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사스올로가 어떻게 보면 아탈란타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그 중심에는 지난 시즌 돌풍의 중심에는 이 카푸토 선수가 있었는데 이 카푸토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 이후에 2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이 사스올로의 특징이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지금 2승 3무 2패로 조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원정에서는 무려 패배가 없고 4승 2무를 기록을 하고 있고 화력이 지금 평균 2골로 상승을 하고 실점 역시 지금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수비를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프도리아가 제 아무리 2연승의 상승세를 탔다고 하더라도 이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에이스인 카푸토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또한 이 백업 공격수인 데프렐까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주전급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정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스올로가 충분히 삼프도리아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사스올로가 1승 1무로 우위를 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삼프도리아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많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데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프리킥이 강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킥 한 방까지 옵션으로 딸려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사스올로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삼프도리아를 조금은 압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랑 세트피스 상황에서 사스올로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 칼리아렐라 노장 공격수 칼리아렐라를 축으로 2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원정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스올로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점유율 1위에 빛나는 이 점유율 축구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이 공격자원 핵심 공격자원 카푸토가 부상 복귀 이후에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사스올로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경기는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스페치아 대 제노아의 경기인데 저는 최종픽으로 스페치아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치아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하위권으로 처지긴 했는데 스페치아가 그렇게까지 전력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팀이 아닙니다. 굉장히 승격팀 치고 이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스페치아인데 그 중심에는 이 간판 공격수 은졸라 선수가 있습니다. 은졸라 선수가 최근에 세리아 A 9경기에서 6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 인테르전에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이전에 출전했던 3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을 했고 무려 4골이나 몰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졸라 선수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 제노아보다는 득점력에 있어서는 압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 스페치아 같은 경우가 지금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데 스페치아의 상대팀인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성적으로 이 스페치아가 조금 우세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페치아의 단통 이 사이드를 보려고 하고 이 제노아가 제가 조금은 배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노아 같은 경우가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은 아닌데 홈에서는 그래도 평균에 1.43골이라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 원정에서는 지금 평균 0.33골이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무려 2골 11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원정 최소 득점 팀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과 공격력을 보여주는 이 제노아가 이 스페치아가 지금 실점이 27골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노아의 빈공이 스페치아를 뚫어내는 데는 조금은 버거운 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로는 주전 수비수 이 비라스키 선수가 부상이 아웃됐다는 점에서 지금 실점이 26골로 스페치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큰 것도 주축 수비수가 빠진 상황에서 스페치아의 공격수 은졸라를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성적상으로 승격팀 스페치아가 홈 고자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제노아 역시 원정 고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원정에서의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고자 대 원정 고자의 대결이라고 본다면 양팀 모두 득점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스페치아의 사이드를 보는 경우는 이 스페치아는 지금 측면 공격이 굉장히 그래도 활발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노아가 측면 수비에서 매우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상승상으로 스페치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최전방 골 결정력을 봤을 때 최전방의 은졸라라고 하는 그래도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를 보유한 이 스페치아가 골을 넣을 확률은 제노아보다도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페치아를 사이드를 보는 이유이고 스페치아의 약점이 제공권과 세트피스인데 제노아 또한 지금 제공권과 세트피스가 약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치아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노아가 어떤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 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스페치아의 수비가 안 좋기는 한데 원정에서 제노아가 단 2골에 그치는 빈공으로 스페치아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적인 우위와 확실한 골잡이, 확실한 은졸라라고 하는 골잡이를 보유한 스페치아가 그래도 한 골차 꾸역승은 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픽으로 12번 경기는 스페치아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우디네세 대 베네벤토의 경기인데 이 베네벤토가 승격팀인데 승격팀들 중에서 굉장히 이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디네세와 굉장히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만큼
이 경기 역시 조금은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저는 그래도 우디네세의 단통 이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최근에 우디네세가 5경기에서 3승 2무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칼리아리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2연 무를 통해서 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나눠봤을 땐 우디네세는 홈에서는 그래도 화력이 조금은 떨어지는데 홈에서는 화력이 떨어지지만 실점이 그래도 1.17골로 원정보다 적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실점 경기를 2차례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디네세는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지금 주전 수비수 누이팅크 선수가 부상 중이라는 점에서 이 홈에서의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전 공격수인 오카카 선수까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력 면에서는 조금은 약화가 있는 것이 우디네세입니다. 반대로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를 살펴보면 베네벤토 역시 지금 주전 중앙 수비수인 칼디롤라 선수가 부상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칼디롤라 선수의 부상 공백이 커 보이는 것이 이 지금 베네벤토가 강점인 것이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7골을 넣고 있는 이 팀인데 이 칼디롤라 선수가 올 시즌 2골이나 넣었는데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디롤라 선수가 빠지는 것은 이 베네벤토의 수비뿐만 아니라 특유의 세트피스 강점이 사라진다는 그러한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 스키아테라릴라 선수가 노장 선수인데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세트피스에 의존을 하는 이 베네벤토가 이 중앙 수비수 칼디롤라 2골이나 넣고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 수비수가 빠진다면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공격에서도 조금은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베네벤토 쪽이 조금은 더 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번 경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로 조금은 주춤한 모양새인데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제노아를 꺾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었는데 문제는 이 무승부가 모두 강팀과의 경기였습니다. 무승부가 유벤투스와 라치오와 비겼을 만큼 상당히 저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홈에서 모두 비겼습니다.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조금 더 실점 면에서는 이 수비력이 좋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모두 강팀과 비겼다는 것은 원정에서 우디네세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해 보이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 강점으로는 역습이 굉장히 강점인데 베네벤토가 역습 수비에 약하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디네세가 강점인 역습을 취한다면 충분히 베네벤토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베네벤토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트피스 공격이 매우 강한데 우디네세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올 시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2골을 실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네벤토의 강점 더욱이 칼디롤라가 빠지는 베네벤토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수비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벤토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위력이 칼디롤라의 결장으로 위력이 반감이 된다면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인 우디네세가 베네벤토의 강점인 세트피스를 잘 막아내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을 충분히 살려낸다면 충분히 홈에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 스키아 타릴라가 퇴장 징계로 한 경기 더 못 나오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더 심해 보입니다. 다만 이 베네벤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한 이유가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 진영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경기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베네벤토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우디네세가 자랑하는 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자체가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베네벤토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에 치중할 경우에는 우디네세가 자랑하는 역습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네벤토가
엉덩이를 뒤로 뺀 상황에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원정에서도 최대치 무승부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를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승리와 무승부를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우디네스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저는 투포를 잡아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라베스의 특징이 홈과 원정을 나눠봤을 때 홈에서는 화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골을 못 넣는 경기를 하는 것이 홈에서의 모습인데, 문제는 실점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실점이 원정에 가면은 평균 1.5골과 가까운 실점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실점이 평균 0.86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를 무려 3차례나 기록을 했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알라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바르라는 팀이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문제는 에이바르는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올 시즌 10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다 득점 순위로 봤을 때는 꼴등입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에이바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 홈 경기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이 알라베스를 상대로 에이바르가 득점 순위 꼴등인 이 에이바르가 골문을 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에이바르 역시 지금 알라베스와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알라베스와 마찬가지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팀입니다. 원정에서는 지금 3승 2무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는 0승 4무 4패로 홈 고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바르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 0.83골이라는 실점 0.83골이라는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면, 이 알라베스 역시 지금 득점력이 강한 팀이 아닙니다. 득점이 지금 11골인데 에이바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알라베스입니다. 정리를 하면 양팀 모두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 팀인데 득점력은 꼴등을 다투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득점이 터지지 않는 흐름 속에서 0대0 무승부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단통을 잡으실 분들은 굉장히 헛심 공방이 예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겠고, 다만 제가 이 투포를 잡아서 알라베스의 조금 승리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에이바르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가 제공권이 라리가에서 1등 팀입니다. 그리고 에이바르 경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에이바르가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꾸역골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지금 알라베스가 제공권이 라리가 1등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에이바르의 세트피스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주전급 부상이 없는 알라베스가 홈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득점력이 빈곤한 두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는 팀이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방패 대 방패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단통을 잡을 경우에는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 알라베스가 라리가 제공권 1위인데 제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조금은 이 강점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래도 의외로 실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에이바르 역시 제공권 1위 알라베스를 상대하지만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려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바르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알라베스가 라리가에서 제공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세트피스 수비력이 올 시즌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특유의 원정에서의 성적을 거두는 상승세 속에서 특유의 꾸역 세트피스 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이바르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라베스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알라베스의 투톱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전방에 190이 넘는 호셀루와 180대의
페레스 선수가 빅앤 스몰 조합을 구성을 하는데 이 호셀루와 페레스가 최근에 득점력이 좋지 않은데 지난 시즌에 에이바르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호셀루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를 상대로 2골을 넣었고 페레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전에서 1골을 넣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이 득점력이 빈곤한 상황에서 이 0대0, 1대1 흐름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지난 시즌 좋은 기억이 있었던 호셀루와 이 페레즈가 좋은 기억이 있었던 에이바르를 상대로 한 골, 결승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력이 좋다는 점에서 단통을 잡을 경우에는 골이 나오지 않는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알라베스의 승리 사이드를 보고 싶은 것은 이 호셀루와 페레즈라는 그래도 투톱 조합이 에이바르의 공격진보다는 화력이 조금은 괜찮은 면이 있고 호셀루와 페레스가 지난 시즌 에이바르를 상대로 많은 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를 만나면 자신감이 조금은 뿜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포를 잡는다면 저는 승무 투포를 잡겠고 최종픽으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7회차 14경기 독식 분석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아 A가 종잡을 수 없는 경기 결과가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57회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 포폴살롱 역시 평소보다는 조금은 적은 액수인 24,000원짜리 최종픽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이 너무나도 많이 반영된 생각이기 때문에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데이터와 전술적인 내용, 분석 내용을 집중을 하셔서 제가 또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를 몇 개 말씀을 드렸고 그쪽 투포를 잡으실 분들을 위해서 그쪽 사이드에게 조금은 유리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해석까지 조금 곁들였기 때문에 다양한 픽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분석 내용을 집중을 하신 분들은 다양한 나만의 픽을 구성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픽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 구매 시간까지 배당이나 어떤 해외 구매율을 참조를 하셔서 그리고 풋볼살롱의 이 다양한 이 현미경 분석을 참조를 하신다면 충분히 57회차도 세리아 A가 들어왔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58회차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